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재생,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양 에너지. 바다를 이용하는 거지. 자, 해양 에너지 이용하는 것으로 조력 발전.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파력 발전. 그리고 조류 발전도 있어. 자,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차. 줄여서 조차라고 하고 늘리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는 중학교 때도 지구과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구와 달과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바닷가를 보면 이렇게 물이 높을 때가 있고 물이 낮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물이 높을 때를 만조, 그리고 물이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이때 만조와 간조 사이의 높이 차를 뭐라고 불러? 조차라고 해. 자, 이 조차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물론 또 한 달 동안 바라보면은 이 조차가 매번 똑같지는 않아. 조차가 가장 클 때가 있고 그때를 이제 사리, 조차가 또 가장 작을 때가 있어. 그때를 조금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조와 간조가 되다 보니 봐봐. 여기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간조에서 만조로 가면 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와. 이게 밀물이야. 또 만조에서 간조가 될 때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 이게 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 나는 것을 조석 현상에 의해서 밀썰물이 흐르는 것을 조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물의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얘를 마치 뭐처럼? 수력발전처럼 물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만조가 됐다가 간조가 되면서 빠져나갈 때 그 물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역시 발전하려고 하는 거야. 자, 수력발전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자석터빈 막바로 물레방아처럼 돌려서 전자기 요도로 전기 생산하지?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얘도 높이 차이가 있고 특히나 이 해안가에다가 방조제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좀 모아줘서 그 물이 떨어지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높이 차를 이용해서 역시 자석터빈 막바로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방식, 얘를 우리가 조력발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 만조, 간조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인력에 따라서인 거고, 사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건 매번 똑같잖아.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에 의한 건데, 그리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한 달에 한 바퀴, 음력 한 달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주 규칙적인, 주기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으로 이맘때 만조였고, 음력으로 이맘때 뭐 간조가 큰 살이었다. 음력으로 이맘때 만조, 간조가 작은 조금이었다. 이게 이미 다 데이터가 있어. 그러다 보니 얘는 앞에서의 풍력 발전과 다르게 발전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얘는 근데 이제 좀 건설 설비는 많이 들어. 이렇게 물에 낙차가 있으면 얘네 사이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 밑에다가 설치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설비 자체는 되게 금액이 많이 들지만 연료비는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발전 비용은 적게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게 조력 발전. 자, 조력 발전의 장점 한번 읽어보자. 발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안 드는 얘기야. 그리고 밀물썰물 매일 일어나고, 이거 음력에 따라서 지구와 달과의 그 거리 관계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할 수 있고, 한번 건설되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이 시설 자체를 처음에 만들 때 건설비가 많이 들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야. 이 조수 간만의 차가 특별히 큰 지역에서 아무래도 조력 발전 많이 할 수 있겠지? 모든 나라, 모든 바닷가에서 다 저게 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해를 제외하고 황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 해안선이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 해안가에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는 이 좁은 만들이 되게 많잖아.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물이 올라와도 확 올라올 수 있지. 그러다 보니 조차가 커,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력발전소 건설하기 괜찮은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천 쪽에 아래에 경기도 안산 쪽에 시화호라는 호수, 그 근처의 조력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점.
건설이 많이 들고 그렇고 그 다음에 갯벌이 파괴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갯벌이 없어지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조개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맞니? 자,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파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거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방파제처럼 그 바닷가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공기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발전기를 두면 발전기 프로펠러 돌리겠지? 그게 자석터빈 맞바로 돌려서 전기 생산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해서 근데 어디에서 하니까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니까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거지. 그래서 둘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그런데 좀 다르기는 해. 뭐가 다르냐면 우리 앞서서 지구의 근본 에너지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본 에너지가 달라. 일단 조력 발전은 저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에 의한 거야. 자,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지. 그게 바로 무슨 에너지였어? 조력 에너지지. 그래서 얘는 지구의 근원 에너지 중에서 조력 에너지를 기원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그런데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왜 그렇게 진동을 해? 바람이 부니까. 그럼 바람은 왜 불어? 기압차가 생기니까. 기압차는 왜 생겨? 기온차가 생기니까. 그건 바로 뭐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 때문이지. 그래서 얘는 근원 에너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원 에너지는 좀 다르다. 자, 화력발전의 장점 보자.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설치하기 때문에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게 엄청 규모가 크진 않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하지만 단점으로는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고 조력발전과 다르게 날씨는 매년 달라지는 거잖아. 매일매일도 달라지고 그래서 얘는 역시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그리고 매번 파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 파도로부터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구성이 약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조류발전 보이는데 조류발전은 조력발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 조력발전은 물의 높이차를 이용해. 그래서 물이 떨어지게 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라면 조류 발전은 물의 높이차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데 계속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선 거의 수평으로 흐른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다가 그냥 막바로 프로펠러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거든. 걔는 조류 발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낙차를 이용하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고 나서 그걸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생산해. 그래서 해양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육지에 짓는 걸로 봤을 때에는 조력 발전은 굉장히 누구랑 비슷하냐면 수력 발전하고 비슷하지. 그리고 화력 발전은 그냥 운동 에너지를 활용한 거니까 앞에서 봤었던 화력이란다. 미안해 이거 부르르. 자, 풍력 발전하고 상당히 조류 발전이 유사하다.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연료전지. 자,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수소를 이용하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해질 수용액을 집어넣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전선 연결해. 자, 여기로는 지금 수소기체를 그리고 여기로는 산소기체를 주입해. 자, 이때 수소와 산소 이온화 경향 차. 이온화 경향 화학 시간을 배웠니? 들어는 봤어?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는 성질. 걔를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온화 경향이 다 물질마다 달라. 원자마다, 원소마다 다 다른데 수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이온화 경향이 누가 더 좋으냐? 보통 일단 금속이 좋거든? 근데 수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수소가 더 좋아. 그래서 둘이 만나면 이온화 경향이 더 큰 수소가 전자를 내놓게 돼.
자, 얘가 전자를 내놓으면 원래 중성의 수소 기체였는데 얘가 플러스 수소 이온이 되지. 그러면서 두고 전자를 내놓는 거야. 근데 여기 전해질 수용액이 있고 여기 다공성 막이라고 해서 이 다공성 막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해서 이 전자가 일로 못 빠져나오게 구조화되어 있어. 그래서 전자는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이 도선 속으로 빠져나가.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극이 전자를 내놓는 극이 되니까 전극으로 치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도선에서 전자가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전류 흘러서 불 켜질 수 있어. 전지로 사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일로 들어오고, 자, 전자를 내놓는 극이 마이너스 극, 그럼 전자를 받는 극은 무슨 극? 플러스 극. 자, 그래서 일로 전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자를 내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가 된 수소 이온은 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들이부어준 산소기체랑 셋이 만나. 그래서 이 반대극에서는 산소기체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소이온,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 자,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것을 무슨 반응?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극을 전극의 마이너스 극. 얘는 무슨 극? 플러스 극.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일어나고, 산화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자, 얘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장점이 되게 많아. 일단 봐봐. 얘는 수소기체랑 산소를 부으면 에너지 전환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고 뭐 E에너지에서 E에너지, 뭐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뭐 터빈의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환 과정이 되게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효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에서 발생하는 건 결국 물이야, 물. 얘는 얼마나 깨끗해. 대기 오염물질이 아니잖아. 수질 오염물질도 아니고. 심지어 물이 발생하니까 얘를 뭐 식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어디에 유용하냐면 우주정거장 이런 데 유용해.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뭐도 발생하냐면 열도 발생하거든? 그러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뭐도 할 수 있어? 난방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바깥으로는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 에너지도 얻어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어. 하지만 단점은 수소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 수소는 폭발성 기체잖아. 그래서 다량의 수소 기체가 이렇게 한 번에 있으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를 좀 더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하고 보존하는 그런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얘가 바로 연료전지. 봐봐. 이 연료전지도 수소가 들어가는 쪽이 언제나 마이너스극, 산소가 들어가는 쪽이 언제나 플러스극이라서 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전자는 항상 이렇게 가고 전류는 전자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 자, 그래서 이런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했냐면 직류전류. 자, 그래서 직류 발전하는 건 두 가지야. 연료전지하고 앞에 있었던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을 태양전지라고 하기도 해.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거 두 개만 직류 발전. 나머지는 다 전자기호도 활용하니까 다 교류 발전이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가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자, 태양열 발전. 이 태양열 발전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하고 똑같아. 결국에는 물을 끓여서 운동하는 수증기 만들어서 자석 터빈 돌려서 전자기호도로 전기 생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물을 끓이기 위한 열을 누구로부터 얻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얻는 거야. 태양열 이용하는 거야. 자, 태양광 발전, 피엔접합 다이오드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너네 혹시 TV에서 김건모 알아? 김건모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오목거울 같이 생긴 걸 이용해서 태양빛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시도했던 거 혹시 봤어? 네, 봤어요. 그게 태양열 발전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때 실패했지 아마. 자, 어쨌거나 그게 태양열 발전과 같고
이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 발전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아무래도 태양하고 접촉 면적이 넓어야지 태양열 에너지 많이 얻으니까 전기 에너지로 많이 전환시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도 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해. 자, 그래서 특징 보면 계절과 기후 영향 많이 받겠지? 여름이나 이런 데에는 이제 낮도 길고 태양의 고도도 높으니까 태양열 발전량 많을 거지만 겨울엔 줄어들고 하겠죠? 그리고 설치 면적 넓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열 발전.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 근원 에너지 세 종류 중에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의 암석 속에 있는 방사성 원소, 우란 같은 애들이야. 불안정한 애들. 얘네 시간이 흐르면 불안정하니까 핵이 바뀌어. 그때 빠져나오는 방사선,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땅속에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지하수나 수증기로 물을 끓여서 자석터빈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거야. 근데 이 지열발전도 역시 재생에너지이긴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렇게 지열이 풍부하진 않을 거거든. 얘는 주로 판 경계. 자,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발산형 경계다.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열 많을 거고. 또 수렴형 경계다. 그럼 마찰에 의해서 또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이니까 많겠지? 아니면 판 경계는 아니지만 화산이 계속적으로 분출하는 지역 하나 있잖아.